네. 자, 이제 우리 토지 표시는 다 배웠습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면 자, 이런 토지 표시 플러스 국민에게 가르쳐야 될 정보들을 국가가 등록해 놓은 장부, 그것을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지적 공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각 지적 공부마다 무엇이 등록되고 무엇이 등록되지 않느냐라는 구분은 무조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적 공부라고 해서 모두 7종이 있어요. 7종. 자, 대장이라고 불리는 거 4개, 도면이라고 불리는 거 지적임야도 2개, 그 다음에 그림이 아니고 좌표상에서 숫자로 토지의 위치를 읽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라고 불리는데, 대장은 4개가 있고 도면은 2개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하나, 합쳐서 모두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7종이 옛날부터 존재하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지적 공부가 있고, 지금은 전산화 시대죠.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정보들이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전산화된 정보로도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는 현재 2종류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지적 공부와 전산화된 지적 공부. 종이로 된 거 7종, 전산화된 거 당연히 똑같이 7종이죠. 컴퓨터 안에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7종은 종이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종이로 되어 있는 내용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말로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 하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인데 제일 밑에 보니까 무엇을 통하여?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것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다. 전산화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 공부는 7종밖에 없습니다. 이 7종만을 지적 공부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경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7개 등록되는 소재지번 경계점의 사위, 좌표, 공실, 지목. 그 7가지 등록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지만 지적 공부는 안 해요. 지적 공부는 여기 7종만을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자, 대장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글자로서 담았어요. 그런데 글자로서 담아 있는 정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토지의 모양과 위치를 그림으로 쉽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도면입니다. 그런데 도면은 정밀도가 높아요, 정밀도가 낮아요? 정밀도가 낮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정밀도가 낮은 대신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도면에 100%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땅값이 높은 토지는 도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다. 좌표로도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가장 핵심 정보는 토지 표시 6개예요. 그러나 그 6개만 가지고 7종의 장부가 만들어질 리는 없겠죠. 보다 많은 정보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소유자, 자, 토지 표시와 전혀 상관없이 토지의 땅 주인이 누구냐? 그거는 권리 관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정보입니다. 이 땅은 평수가 이렇고 모양이 이렇고 어디쯤 있구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원래 등기부에서 권리를 공시하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를, 주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등기소까지 가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 이 대장 4종에는 원래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같이 공시를 해줘요. 그래서 대장을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대장 4종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돼요.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데, 자, 소유자가 등록될 때 소유자의 정보가 2가지가 등록이 되는데, 첫 번째 소유자 이름이 뭐냐, 사는 곳 주소가 어디냐, 그리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등록되고, 소유자는 또 바뀔 수도 있죠.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외에 언제 바뀌었느냐, 변경된 날과 왜 변경됐느냐, 공짜로 증여받았느냐, 돈 주고 샀느냐, 원인까지 등록이 됩니다. 자, 이 소유자에 대한 2가지 정보는 원칙 등기부에서 가져옵니다. 등기부에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지적 공부를 모두 나열한 것을 골라라.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모두 있는 지적공부를 고르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 토지의 소재 지번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 있는 것은 대장 4개뿐이다. 맞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소유자를 등록하는데 소유자를 등록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를 한 사람만 등록해요. 소유자.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자를 여러 사람 등록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가 하나면 소유자 한 명이어야 돼요? 아니지. 한 명이 단독 소유하는 땅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땅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 소유, 예를 들어 주인이 A, B, C 3명이에요. A, B, C 3명이더라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를 A, 외 2인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정보만 등록하고 외 2인은 등록을 안 합니다. 소유자를 몇 명만 등록해요. 한 명만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그래서 자, 토지대장을 보는 사람이 A 외 2인이면 나머지 2명은 누구지? 그거 알기 위해서 등기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토지대장에는 한 명만 등록했지만 나머지 모든 소유자를 다 할 수 있도록 자, 공유지,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에 소유자의 이름을 연이어서 모두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자가 한 명인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요? 여러 명인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요? 여러 명인 토지일 때 별도로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거 보면 소유자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대지권 등록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법을 배울 때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파트 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부지. 자, 아파트 1000세대가 있어요. 그럼 건물은 1000세대가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 1000명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살 때 건물만 삽니까? 땅 가격까지 포함해서 삽니까? 땅까지 포함해서 사잖아. 그런데 건물은 1000세대이더라도 아파트 부지는 한 필지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한 필지야.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나는 101동에 살아. 저 뒤에 120동에 사는 사람. 내 동하고 120동은 한 300m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내 주소는 나성동 100번지인데 120동도 나성동 100번지일까? 나성동 100번지 똑같아요. 왜? 아파트 필지는 몇 필지? 한 필지야. 한 필지에 1집은. 전부 주소가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주소가 똑같아요. 그럼 뭐만 달라요? 동호수만 다른 거야. 그래서 아파트 찾아가려면 주소만 알아서는 안 되고 동호수를 알아야 찾아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도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장부가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소유자 등록되는 장부는 4개뿐이야. 도면에 없어. 좌표 등록부 없어. 그런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다 기재되는 장부는 공대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걸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한 개예요. 일물 일권주의라는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 한 개야. 그럼 소유자가 한 명이면 소유권 한 개를 내가 다 가지는 거야. 근데 소유자가 2명이야. 근데 소유권은 몇 개예요? 한 개야. 그럼 소유권 한 개씩 가지면 안 됩니까? 안 돼. 일물 일권. 물건 하나면 소유권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한 개를 둘이서 나누어 가지는 거야. 돈 낸 만큼. 예를 들어 같이 냈다면 2분의 1, 2분의 1. 내가 많이 냈다면 10분의 9,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합쳤을 때 1이 되는 거야. 됩니까? 이걸 공동소유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권리를 한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하고 권리의 일부를 가질 때 이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민법의 물권편 가면 공유 합유를 배울 때 공동소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 명의 소유자 중 일부가 가지는 권리의 양을 지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일부를 공유지분, 합유자가 가지는 권리 일부를 합유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우리 7종의 지주공부 가운데 소유자의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장부는 2개뿐이야. 뭐뿐이다? 공대뿐입니다. 왜? 소유자가 여러 명 등록되니까.
뭐가 등록돼요? 지분이 등록됩니다. 지분이 등록돼요. 그래서 지분이 등록되는 건 공대뿐이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외우셔야 돼.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자, 그 정도 아시고, 자,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에는 무엇이 등록되고 무엇이 등록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러 가야 되는데, 자, 우리 50페이지 가보세요. 51페이지. 51페이지 가보면 거기 토지대장 양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양가로서 한번 등록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뒤쪽에 동그라미 13번까지 그거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봅니다. 거기 공유지 연명부 양식이 나와 있죠. 이 양식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밑에 양가로 2번 등록사항 해가지고 1, 2, 3, 4, 5, 6, 7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보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나와 있죠. 이 대지권 등록부 보면 대지권 등록부 양식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55페이지 위에 양가로 2번 등록사항에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나중에 다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뭐 드립 다 외워야지 뭐, 그죠? 막 대가리 쳐박는 거야. 막 외우는 거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나중에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거 봐서 뭐 해봐야 시간만 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고, 자, 도면 가봅니다. 도면. 일단 도면부터. 자, 도면은 칠판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도면은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습니다.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어요. 자, 지적도에는 우리나라 토지 중 좀 개발이 되어 있고 땅값이 조금 높은 토지들이 지적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임야도는 개발이 안 돼 있는 토지들이 임야도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개수를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4천만 피치가 딱 나옵니다. 그 말은 지적도에 경계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적도 등록된 토지 개수 플러스 임야도 등록된 토지 개수를 더하면 대한민국 토지가 딱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 하나가 여기도 저기도 막 등록되어 있으면 4천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적도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만 있고 임야도에는 없습니다. 됩니까? 자, 그런데 아까 도면에 등록된 토지 중 일부는 좌표로도 또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좌표로 등록되는 토지는 땅값이 낮은 토지예요? 땅값이 높은 토지예요? 땅값이 높아. 그럼 임야도 등록 토지는 좌표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등록된 토지 중 땅값이 보다 높은 일부만이 좌표로도 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뭔 얘기 되세요? 그러면 자, 요런 말이 나오겠죠. 여기는 지적도만 있고 좌표가 없는 지역이야. 그것이 위에 보니까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는 지역의 지적도라고 나왔어요. 됩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 지적도는 지적도만 있고 좌표가 없는 지역이야. 이 지역은 지적도도 있지만 좌표까지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좌표 없이 지적도만 있는 지역의 지적도하고 좌표까지 있는 지역의 지적도하고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차이점은 조금 이따 보시고, 우선 그냥 지적도만 있는 지역의 지적도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기본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무조건 다 있다고 그랬죠. 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는 어디 있는 토지냐, 소재와 지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도 당연히 소재 지번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군, 공공면, 공공리 소재단 말이에요. 그럼 지번은 어디 있느냐? 안에 있어요. 7, 8, 13, 11 요게 다 지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목도 보니까 대, 공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글자 수 다 적어준다. 한 글자만 적는다. 한 글자만 적죠. 28개 중 24개는 두 문자, 머리 글자 하나 적어주고 4개만 차 문자 적어준다 그랬어요. 차 문자 적어주는 것이 장차천원. 그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그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공은 공원일까요? 공장용지일까요? 금방 공장용지는 장으로 해야 공장용지지. 공이니까 공원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주는 주유소 용지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아까 공장장, 주차차 했잖아. 하천천, 유원원. 그러면 주차장은 도면에 등록할 때 뭐라고 등록이 돼요? 차로 등록. 주차차니까. 근데 주단 말이야. 그럼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 주유소 용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예전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복습했고. 자, 그러면 지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적도라고, 요거 임야도 아니다. 지적도라고 적혀 있죠. 이 지적도라는 이름을 도면의 제목이 되는 이름, 제명이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되는 이름, 주제할 때 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뭐 잘못하면 잘라라, 제명한다 할 때 이 제거할 제자가 아니고 주제할 때 제목 제자입니다. 제목이 되는 이름, 제명이라고 합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공공장중 제005호인데 이것이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 자, 우선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칠판에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크게 띄웠지만 실제로 자, 여기 사각형 테두리선이 있죠. 이 사각형 테두리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곽선. 그리고 이 개별 필지의 테두리, 이 테두리는 경계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 도곽선과 경계는 선을 그을 때 선 굵기도 법으로 정해집니다. 요거 0.1mm, 0.1mm의 굵기로 제도됩니다. 선 굵기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도곽선의 규격도 법으로 정해지는데 지적도라면 가로 40cm, 세로 30cm. 이렇게 돼요. 자, 제가 한 뼘이 약 20cm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가로고, 세로는 이 정도 되겠네. 도면 한 장 크기가 대충 이거만 해요. 조금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토지 크기를 줄이더라도 우리 이게 나성동 맞죠? 나성동 자체가 이 한 장의 도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동은 수십 장의 도면이 모여야 동 하나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은 수십 장 중 몇 호다라고 도면 번호가 적혀 있다. 도면마다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축척이 있습니다. 1200분의 1. 자,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십자형 박스인데 이 십자형 박스는 여기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래쪽 그림,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 십자형 박스 조금 크게 돼 있죠? 조금 이따가 그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칠판 보세요. 보시면, 자, 지도를 만들 때는 방위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동서남북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북쪽이 어느 쪽이냐? 위쪽이 북쪽입니다. 위쪽이 북쪽.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그래서 위가 북한, 밑에가 남한, 오른쪽이 동해, 왼쪽이 서해, 동서남북 이렇게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 뒤통수 한번 때린다. 그러면 때리지, 그죠? 동쪽이 올라가면 안 된다. 북쪽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도는 방위가 위쪽이 북쪽이에요. 위쪽이 북쪽.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공간이 많고 위쪽에도 공간이 많아요. 이 공간이 많고 토지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바다인가? 아니에요. 땅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기 괄호산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괄호산이에요. 자, 이렇게 괄호산으로 표현되는 것은 임야도 등록지역이다 라는 안내어가 괄호산이에요. 임야도 등록지역. 아까 모든 토지는 지적도에 있던 임야도에 있던 한 군데만 있어야지 양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는 그 토지들은 지적도에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빼놓고, 근데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실제로 땅은 맞는데 임야도 등록된 토지입니다 라는 안내어가 괄호산이에요. 자, 우리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된 토지는 지번을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무슨 자를 붙여요? 산. 그래서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지분 가진 토지다. 해서 임야도 등록 토지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죠? 그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자, 이 정도 보면 기본 얘기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 보면서 조금 더 해보죠. 자, 세종특별시 공공국 공공동 하고 나서 저것이 소재. 그리고 여기는 45의 4, 45의 7. 이것이 지번. 그리고 대 지목이죠. 지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 요게 제명이라고 불렀죠. 아까 지적도 제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50장 중 제10호. 이것이 도면번호입니다. 도면번호. 그 다음 축척 500분의 1 되어 있는데 아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좌표는 어렵다. 모든 토지는 도면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좌표 등록부 비치의 지역의 지적도 축척은 가장 정밀한 몇 분의 몇? 5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몇 분의 몇? 5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도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각선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죠. 이 숫자들을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수치. 이 도각선 수치는 나름대로 뭔가 뜻이 있어요. 좌표로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를 나타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 오른쪽 상단 좌측 하단에 뭐 숫자가 있네. 이 숫자를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른다. 경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십자형 박스를 설명합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십자형 박스. 이 십자형 박스는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른다. 색인도. 자, 전문 서적들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에서 뭘 전공하면 전공 서적들 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찾고 나중에 공부할 수 있도록 책 제일 뒤에 보면 색이 내가지고 가나다라 순으로 맞죠? 이 단어는 예를 들어 몇 페이지 보면 나오고 요게 색인이라는 이름으로 찾기 쉽도록 페이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색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색인도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나성동 도면을 모으니까 도면이 많아. 그래서 나성동의 도면들을 숫자를 붙여놓은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도면 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도면은 이 지역에 있는 도면 50장 중에 몇 호다? 10호다. 그러면 저기 색인도 가운데 보니까 가장 가운데 숫자가 몇이에요? 10.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우리가 보는 도면 번호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문제는 여기 45의 4대를 보니까 여기서 경계가 끊어진 건지 도각선이 그어졌을 뿐이고 실제로 이만큼 더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위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 10호 도면의 위와 연결된 도면은 몇 번이냐? 그것이 4호 도면이라는 거야. 4호 도면. 그러면 여기 70의 7번지 돼야. 근데 이것도 아래쪽 모양을 알고 싶어. 그건 몇 번 도면 보면 나와? 16번 도면 보면 나와요. 왼쪽은 9번, 오른쪽은 11번 해서 도면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색인도라고 부른다. 색인도는 당연히 도면에만 있겠죠. 도면에만 있고 뭐 대장에도 좌표 등록부에도 없습니다. 색인도는 도면에만 있어요. 자, 해서 그 정도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거기 뒤쪽에 56페이지 가보시면 재료의 심화학습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여기 56페이지 심화학습.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해가지고 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은 그냥 지적도만 있는 지역에 지적도하고
좌표 등록부까지 있는 지역의 지적도하고 이름은 똑같이 지적도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에서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적도에는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거. 몇 개? 세 개.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왔다는 거야. 이 세 개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죠.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보면서 설명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차이점. 일반적인 지적도는 제명이 지적도하고 끝나요. 근데 좌표까지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지적도라는 제명의 끝에 뭐가 있어요? 괄호 좌표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역은 지적도만 있는 게 아니고 좌표까지 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명의 끝에 괄호 좌표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제명의 어디에? 끝에. 그래서 여기 1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어디에? 끝에. 뭐라고요? 괄호 좌표라고 표시해야 된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도면의 제명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괄호 좌표라고 나와야 되는데 괄호 수치 이렇게 냈습니다. 수치, 숫자를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앞에 그냥 지적도 있는 지역을 봅니다. 자, 7번 보세요. 여기 15 양했습니다. 양의장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토지의 경계선은 선만 꺼져 있네. 선만 꺼져 있어. 그런데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22.41, 22.81, 22.41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죠. 이 숫자는 일반 지적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숫자가 뭐냐? 좌표로 계산된 실제 토지에서의 경계점 간 거리입니다. 경계점 간 실제 거리예요. 실제 거리. 이 실제 거리는 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미터 단위. 그래서 여기 22.41은 22.81라고 나온 이런 숫자들은 요 경계점에서 요 경계점까지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를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좌표를 이용해서 측량해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 거야. 자, 경계점 간 거리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담장거리다. 남쪽 담장거리, 동쪽 담장거리, 서쪽 담장 길이. 됩니까? 담장 길이를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거 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22.81 하고 나왔으니까 22.81m인데 이게 소수점이 있으니까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점을 없애보면 22m하고도 81cm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좌표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 토지의 경계점 간 거리를 알 수 있는데 그 경계점 간 거리는 1cm 단위까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굉장히 정밀해요. 우리 책에서 1cm는 굉장히 커요. 그러나 토지 수십 메타, 수백 메타의 길이를 가지는 토지에서 1cm까지 측량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도면에서 거리를 측량할 때는 5cm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좌표는 보다 정밀하기 때문에 1cm까지 알 수 있어요. 도면은 5cm, 그건 알 필요 없어. 1cm까지 알 수 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1cm까지.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 자, 우리 여기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보면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요 기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인데, 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일반 지적도를 보면 아래쪽에 이 도면에 의하여 있다 없다? 없다. 요것이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이에요. 이 세 번째 차이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삽니다. 토지를 사면 시골에 토지를 살 때 토지에 담장이 쌓아져 있지도 않고 집이 아니라면, 그리고 토지에 이 토지는 모양이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아요. 토지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 있어요? 도면에 있습니다. 국가가 측량해서
도면에 담아놓은 이 경계가 법적 경계예요. 됩니까? 그러면 내가 토지 위에 담장을 쌓았는데 그 담장이 나중에 보니까 이 경계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 경계를 고쳐야 될까요? 담장을 허물고 새로 쌓아야 될까요? 담장을 허물고 새로 쌓아야 되는 거야. 왜? 법적인 경계는 담장이 아니고 도면에 있는 경계니까. 돼요? 그렇다면 자, 현실에서 13번지 토지 소유자가 담을 쌓으려고 했더니 14번지 소유자가 왜 남의 땅에 담장을 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되죠. 했더니 13번지 소유자가 내 땅 딱 맞거든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적인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도면에 있으니까 이 도면의 경계를 들고 가서 역으로 거꾸로 청량을 해가지고 원래 토지를 청량해서 도면에 그려 넣잖아. 근데 도면에 그려진 경계를 역으로 청량해서 토지 위에 선을 그어서 복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도면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복원해준다.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땅에 대해서 청량한다 그러면 거의 99% 경계 복원 청량을 합니다. 시골에 땅 샀다. 개발해서 담장 쌓고 집 지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경계를 몰라. 무슨 청량이에요? 경계 복원 청량. 그러면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옆 토지 소유자하고 경계 분쟁이 일었어. 경계 분쟁 해결해야 되겠어. 무슨 청량이에요? 경계 복원 청량. 거의 대부분 경계 복원 청량을 해요. 그래서 이 도면을 들고 와서 경계 복원 청량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자, 이 지역에서 69의 5번지 소유자하고 69의 6번지 소유자하고 경계 분쟁이 일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도면이야. 500분의 1. 이거 들고 가서 역으로 청량해서 경계 복원해 주면 되는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기는 500분의 1보다 훨씬 정밀한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청량할 때는 정밀도 떨어지는 도면 가지고 청량하라. 보다 정밀도 높은 좌표 가지고 청량하라. 좌표 가지고 청량하라. 그래서 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지역의 청량은 좌표를 이용해서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청량할 수 없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뭐 가지고 청량하세요? 좌표를 가지고 청량하세요. 그 얘기를 에둘러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것이 일반 지적도에는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세 가지 차이점이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왜 도면에 의해서 청량할 수 없고, 그러면 청량도 못하는 도면 500분의 1 저거 왜 만들어놨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됩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갑니다. 58페이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설명 좀 들으세요. 자, 소재집은 어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큰 여백이 있고 부호, 좌표라는 게, 좌표는 XY. 대충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양식은 몇 년 전에 약간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바뀌기 전에는 여기 부호 옆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가지고 부호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호도. 그리고 이 부호도를 보면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의 경계점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호도라기보다는 사실은 번호도라고 불러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부호에는 뭘 기록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리고 이 1번의 위치를 XY 좌표상에서 읽어주는 거야. 그런데 자, 우리나라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좌표의 원점 XY의 원점이 어디 있냐? 우리 38선 부근에 지금 인천 수원 주변에 있어요. 수원 주변에. 그래서 여기가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세종시의 토지를 청량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읽어내는데 이 거리가 자, 수원, 서울, 인천 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 좌표로 등록하는 것은 미터 단위로 등록하는데 사실은 1cm까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수학 배울 때 여기 있으면 여기 점은 1,1이야. 근데 여기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단 말이야.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잰 거예요. 거리는 무조건 앞으로 가도 1m를 간 거고 뒤로 가도 1m를 간 거지. 앞으로 가면 플러스 1m, 뒤로 가면 마이너스.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냥 1m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좌표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종축으로 길어. 그래서 종축에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55만 메타를 인위적으로 더해줍니다. 그럼 횡축도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허리가 짤로 가잖아. 나라가. 횡축은 20만 메타를 더해줘. 그래서 더해져 가지고 손번 숫자가 좌표로 나옵니다. 그러면 x가 어떻게 나오느냐? 37만 2,987.28. y는 12만 7,958.49.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번 점은 37만 2,954.37. 여기는 12만 7,837.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좌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좌표는 도면보다 훨씬 정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세종시는 최근에 행정수도 만들어지는 거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청 가가지고 가장 정밀한 좌표를 보고 내 토지 모양과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 시청의 공무원이 좌표를 싹 보여주면서 여러분 눈치를 이렇게 본다고. 그럼 여러분은 딱 보고 정확한 거 알고 싶습니다 하고 받았더니 일이 나왔어. 그럼 이거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씨, 정확한 거 달라 해놓고 모른다 하면 창피하니까 공무원 요래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는 종이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가만히 있자. 1번 점이 37만 2,987.28이면 점이 여기 있고, 그리고 y가 이러니까 여기 있고, 이러니까 저기 있고, 혼자서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경탄의 눈으로 봅니까? 옆에 공무원 찌르면서 저거 미쳤답니까? 저거 미쳤단다고. 맞죠? 제정신인 인간은 이걸 보고 토지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 있다.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는 굉장히 정밀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숫자로 어려운 거예요. 되죠? 그래서 좌표는 정밀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표가 있더라도 뭘 마련해놨어요?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일반인들은 좌표를 봐도 위치와 모양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면 마련해 놓을 테니까 당신 토지는 이 모양으로 이쯤에 있다라는 걸 쉽게 알도록 하라 라고 도면은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청량은 우리가 해요? 청량기사 전문가가 해요? 전문가가 하는 거야. 청량기사들은 좌표를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청량할 때는 좌표 가지고 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 도면에 의해서는 뭐 할 수 없어? 청량할 수 없어. 청량할 때는 보다 정밀한 좌표를 이용해야 돼. 그러나 일반인들은 좌표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도면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나왔는데 부호 및 부호도라고 불리는 거 요거 하고 XY 좌표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태까지 뭐 요런 거 저런 거 특히 도면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각 지적 공부에는 무엇이 등록되고 무엇이 등록되지 않느냐.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 5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도표로 지적 공부 등록상 총정리해 놨죠. 이거를 외우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근데 이거 외워서 문제 풀려면 문제 하나 푸는데 한 5분은 걸릴 거야. 이거 그려놓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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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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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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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가지고 문제를 대비해 보면서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대조하면 한 5분 안에는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래 가지고는 문제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접근합니다. 자, 이 장부에는 이거 저거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사항은 저 장부와 이 장부에 있다. 거꾸로 외우는 거야.
자, 다시 이 장부에 뭐가 있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 장부와 요 장부에 있어 라고 거꾸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소재 지번, 아까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번호라는 게 장번호. 이 장번호는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페이지. 야, 우리 칠판이 높구나. 195가 손이 안 잘리네. 그죠? 자, 페이지, 장번호. 그럼 토지 대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나성동 1번지 토지가 있다면 나성동 1번지에 토지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토지 대장 처음 만들어진 대장이 장번호 1이에요. 그런데 토지 대장에 토지가 계속 변화를 보이면서 내용을 자꾸 기재하다 보니까 한 장으로 내용을 다 기재할 수가 없어. 한 장 더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장번호 2가 되는 거야. 되죠? 장번호는 페이지니까 페이지 없는 지적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과 장번호는 다 있다. 다만 토지 대장 장번호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장번호, 공유지 연명부 장번호 이렇게 돼 있지만 도면만은 장번호라고 하지 않고 도면번호라고 부르더라. 도면만 무슨 번호? 도면번호라고 부르더라. 그동안 자, 그러면 소재 지번 번호는 다 있다. 페이지는 다 있다. 그럼 이제 외울 것이 자, 지목은 어디에 등록되는가? 자,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는 도면 2개, 지적도 임야도 하고 그 다음에 대장 2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색으로 해놓은 것만 빼서 목도장하고 외우는 거야. 자, 이걸 여러분이 외우는 거야. 목도장, 목, 나무도장, 목도장. 목은 뭐예요? 지목. 도는 뭐예요? 도면 2개. 장은 대장 2개. 아까 대장은 4개 있었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나 우리가 목도장하고 이렇게 외울 때 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자, 이 지도는 축척이 500분의 1이야 하는 축척이 등록되는 것도 도면 2개, 대장 2개만 등록이 돼. 그래서 목도장 했듯이 축도장하고 똑같이 한다. 자, 목도장의 목은 지목, 축도장의 축은 축척. 그러대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중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대장 2개뿐이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돼요. 그래서 면장하고 한다. 면장. 시골 가면 면장 있죠. 면장. 우리 동장 있듯이 시골에 면장 있다고. 면장.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했는데 자, 우리 토지 이동은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토지 이동은 아까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즉 이 토지는 언제 신규 등록되었느냐, 지목 변경 언제 되었고 분할 합병 언제 되었느냐라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등록되는 장부도 대장 2개뿐이에요. 그래서 2장하고 연다. 2장. 토지 이동 사유 대장 2개 2장. 2장의 2는 뭐예요? 이동 사유. 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도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공시지가도 대장 2개만 등록돼요. 그래서 공장하고 연다. 공장의 공은 뭐예요? 공시지가. 자, 국가는 매년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인 가격,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어요. 왜 공시지가를 국가가 4천만 피치 다 구분해서 발표하느냐? 세금거든요. 세금, 과세 목적으로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거야. 되죠?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1996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럼 1995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없었어. 그럼 그때는 뭐 가지고 과세, 세금 부과했느냐? 토지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등급에 따라 과세를 했어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토지 등급이라고 하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토지 대장의 양식을 잠깐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가보세요. 51페이지. 51페이지 토지 대장 나왔습니다. 51. 그럼 밑에서부터 왼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보니까 토지 등급 괄호 기준 수확량 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 토지 등급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는 등급이 있다. 그래서 등급의 등, 대장의 장에서 등장하고 외우는 거야. 등장의 등은 뭐예요? 토지 등급을 얘기합니다. 자, 되는데 이 등급은 실제로는 1995년도에 마지막 등급이 기재되고 더 이상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급란은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지만 아직까지 대장에 남아있다. 그래서 토지 등급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럼 지금은 살아있는 건 등급이 살아있어요? 밑에 개별 공시지가가 살아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는 살아 움직이는 거야. 토지 등급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공장 등장 이런 겁니다. 그죠? 공장 등장. 그럼 여러분은 일단 뭘 외우느냐? 이거부터 외운다는 거예요. 자, 외울 때는 리듬 박자 잘 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이러면 그냥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그래서 좀 들어봤죠? 우리 탈춤 출 때 둥실둥실, 둥실둥실 하듯이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둥실둥실, 둥실둥실 그렇게 외우는 거야.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둥실둥실, 둥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 빨간 선 돼 있는 거 하고 소재지번 장번호만 알아도 한 10년 전까지는 지적공부 등록상 문제 70% 이상이 여기만 가지고 풀렸어요. 요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그런데 국가가 시험을 계속 내면서 이제 요즘 시험 치는 사람들의 수준이 옛날과 달라서 높아졌다라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요것만 내면 좋은데 자꾸만 이제 넓고 깊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밑에 것도 이제 다 하셔야 돼.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경계는 당연히 도면에만 있습니다. 좌표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미리 했죠. 소유자는 대장 4가지에만 있습니다. 대장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있는데 자, 지분은 7가지 중 어디만 지분이 있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자, 해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여기는 소유자가 1명, 여러 명 해서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외우시는데 공대에만 도면번호, 도번이 없습니다. 공대에만 도번 없다. 도번. 자, 아까 도면번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밑에 깔린 토지가 나성동 도면 50장 중에 예를 들어 15호 도면에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15호 도면. 그러면 이 토지가 15호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토지대장에 이미 나와요. 또는 임야대장에 이미 도면번호가 등록이 돼 있다고. 됩니까? 그런데 이 토지가 소유자가 여러 명이네. 그러면 토지대장 말고 공유지 연명부가 별도로 또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 도면번호를 또 기재할 필요는 없더라. 왜? 이미 토지대장에 도면번호, 이 토지는 15호 도면에 있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지 연명부에 또 도면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더라. 자, 다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죠. 그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이 토지는 10호 도면에 있습니다라고 도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대장만 만들어져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별도로 만들어져요.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장에 이미 있는데 공대에 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해서 여기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에만 있는 거 하나, 공대에만 없는 거 하나,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요즘 이제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이 방문각에 지금 종로에서 본원에 수업을 하는데 제가 6년 전에 처음 이제 방문각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서울 저 노량진에 제일고시라고 큰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6년 동안 하다가 꼬시켜서 왔죠. 부산에서 수업하는데 부산에 제일고시라고 있는데 거기 서울 선생이 내려왔는데 부산 선생님 중에는 제가 처음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서울 수업 해달래. 서울까지 돈은 했더니 부산 수업하는 거 곱하기 2를 주겠대. 차비는 했더니 KTX 특실 차비를 주겠대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차비만 15만 원씩 하루에 그래 나왔습니다. 그때 7만 얼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비만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는 차비 별도라는 말을 안 하고 차비는 현금으로 나왔어. 차비는 현금으로.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가도 차비 현금으로 딱 가면 15만 원씩 딱 줘요. 그럼 그거를 한 6년 동안 일이 모으니까 돈이 제법 많이 돼. 한 4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낚시 쫙 한 벌 일자로 쫙 하고 좀 하려고 했더니 집진다고 쏙 뺏겨버렸죠. 자 그러다가 거기 이제 학원을 그만두면서 힘들어가지고 서울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방과에서 6년 전에 컨택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면 이제 하나보건 못 간다 하니까 방과 보는 말고 위성 학원들 몇 개 잡아줘. 그럼 서울에서만 할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죠.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세종도 제가 멀어서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에 부산에 다닐 때도 차 타고 내가 운전해서 1시간 넘어가면 안 갔어요. 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전 수업만 한다 해서 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하는데 뭐 하다가 도면 번호 없다. 이거 하다 왜 음반 얘기합니다. 자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 도번 없다. 이 도면 번호가 시험에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제가 6년 전에 와서 5년째 되는 1년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 이걸 한번 내려고 냈더니 다른 선생님이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왜 내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이 지주공부 등록사항이 자꾸 해마다 넓어지고 있다. 곧 나올 거다. 나올 만한 걸 내가 내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선생님 안 나온 걸 굳이 낼 필요 있냐. 댓글이 들어 그래? 그럼 내가 안 낼게. 모의고사는 안 낼게. 수업 시간에 내가 할 거고 너희들은 하지 마. 했는데 바로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도면번호가. 그리고 지금은 도면번호가 당연히 나오고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예전에 이거 안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자꾸만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올해 빨리 합격해야 돼. 내년에는 더 넓어진다. 후내년에는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쉬울 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합격하신다. 그죠? 자, 공대에만 뭐가 있고, 지분이 있고, 공대에만 뭐가 없다. 도번 없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9번에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고유번호. 자, 요거는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이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해서 이 고유번호는 대한민국 4천만 필지가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라는 걸 가져요. 이 고유번호는 왜 나왔느냐?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썼습니다. 그때는 고유번호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적공부가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소재와 지번 순서로 지적공부를 편철해 놓고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 지번 순서대로 찾아내면 돼요. 사람이. 그런데 컴퓨터 안에 들은 전산화된 정보는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찾아내거든. 컴퓨터가 찾아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충남이죠.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니까 충남이라고 안 하죠.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나성동 120번지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는 힘들어요. 컴퓨터는 숫자를 시우하거든. 그래서 이 소재 지분을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컴퓨터 전산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19자리 숫자가 어떤 지적공부에는 있고 어떤 지적공부에는 없으면서 사실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험 내기가 괜찮더라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고유번호는 7가지 지적공부 가운데 2개에만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다. 그래서 도면에만 뭐가 없다? 고유번호 없다. 고번 없다. 도면에만 고번 없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도면에만 고번 없다. 고유번호 없다. 그럼 다시 번호는 지금 2개 나왔어요. 도면번호와 고유번호. 공대에만 도번 없고 도면에만 고번 없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 됐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보니까 요거 3가지. 자, 아까 경계점 1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라고 해서 부호 및 부호도 아까 설명했죠. 부호 및 부호도
그리고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대지권 하면 뭐 생각하라? 아파트. 그럼 여러분이 최근에 청약을 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새 집이니까 집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들이. 그럼 집들이 하면 친구들 오라고 연락을 하고 주소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성동 100번지하고 주소만 불러주면 돼요? 아파트 이름하고 동호수까지 불러줘야 돼요. 아파트 이름 동호수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성자이. 그게 건물의 명칭이야. 나성자이가 있는가 모르겠다. 아파트 이름 중에 전 제일 멋진 아파트 이름이 자이 아파트야. 그죠?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무슨 아파트? 자이 아파트. 끝난 거잖아. 그죠? 자이 아파트. 이름 멋져. 자이. 그죠? 자이 아파트. 됐고. 그 다음에, 자, 전유 부분 했는데 아파트 들어가면 복도나 계단은 나만 써요? 공동 사용해요? 공동 사용. 그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 집은 공동 사용이다. 나만 쓴다. 나만 쓰죠. 이것을 전적으로 소유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은 내 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 집은 몇 동 몇 호인데라고 건물의 번호를 불러줘야 됩니다. 건물 번호, 건물 표시. 이 건물 표시가 뭐예요? 동호수를 얘기한다. 동호수. 그래서 건물 명칭과 건물의 표시. 이것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파트는 들어와 보면 35평이네. 야, 그래도 성공했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아파트 건물 평수는 35평인데 땅은 몇 평 정도가 네 거냐. 이것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 가지는 우리 7가지 지적 공부 중 오로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저 세 가지예요. 뭐?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동호수, 건물의 표시,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 비율, 대지권 비율은 어디만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그죠? 이거 알아두시고 마지막.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죠. 자, 도면에만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아까 도면에 새긴 도는 십자형 박스 봤죠? 도면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만 있는 것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리고 도각선 및 도각선 수치. 자, 외우기 힘들면 위치, 수치. 그것도 힘들면 치치치 하고 끝말이라도 외웁니다. 치치치 어디만 있어요? 도면에만. 위치, 수치. 위치, 수치. 그래 되겠다. 자, 그러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토지를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요.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 토지 하나 청량했습니다. 그럼 토지는 도면에 담아야 돼요. 우리나라 도면은 한 장이 있다, 수만 장이 있다. 수만 장이 있어. 그럼 그 많은 도면 중 어떤 도면에 담아야 될 것인가? 그 도면을 정했다면 도면에 어디쯤에 그려 넣어야 될 것인가?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모이든 반거부들만 모이든 운동장에서 뭐 하도록 모여요. 그러면 선생님이 올라와서 줄을 쫙 반드시 세워야 되니까 야, 너 앞에 기준하고 기준부터 딱 세웁니다. 그럼 기준하고 손 들면 자,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한 팔 간격으로 줄을 서라. 이렇게 기준부터 정해놓고 줄을 세우죠. 그래서 청량할 때도 기준을 정해놓고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세 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나라 토지 위에 기준이 되는 점들을 정해놓습니다. 이것들을 지적 기준점의 위치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 기준점의 위치마다 실제 땅에도 여기가 기준점이 있습니다라고 땅에다 표식을 박아놔요. 그리고 도면에 이 지적 기준점의 위치마다 이렇게 그림으로 문양으로 세 가지 기준점의 위치를 도면에 미리 다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토지를 가다가 땅에 보면 여러분 그 도시가스 이래가지고 아파트 앞에 나오다 보면 동그랗게 해서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없나? 뭐 돈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지는구나. 자, 이 땅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도시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가스 배관이
아래쪽에 화살표 방향으로 묻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은 이 부분 조심해라라는 그걸 해놓고 있는데 지적 기준점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 황동으로 된 이 금속재로 해가지고 지적 도근점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 점들이 땅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도면에도 위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청량할 때는 어떻게 청량하느냐? 청량 기계를 들고 가는데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기준점을 찾아가고 기준점 위에다가 청량을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점들의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졌고 무슨 각도로 떨어졌는가?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각도를 재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를 도면에 등록할 때는 도면에 그 기준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 가지고 거리 각도 잰 거 있죠? 점 찍어 놓고 연결하면 모든 토지가 있어야 할 도면, 있어야 할 위치에 딱딱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 하나를 청량하기 전에 우선 뭐부터? 기준점의 위치부터 청량해서 어디에 등록해놔요? 도면에 등록을 하는 거야. 그것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라고 불리는 거야. 됩니까? 그 다음에 도면에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이 토지가 되면 주거나 점포 같은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또는 이렇게 있다. 라고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사각형 테두리 도곽선 그리고 여기에 숫자 있다. 도곽선 수치 있다고 그랬죠? 요 세 가지는 어디에만 있다?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위치, 수치, 치 어디만 있다? 도면에만 있다. 그렇게 요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지금 했던 요것만 외워도 사실 우리 나오는 문제 거의 한 90% 이상이 풀립니다. 90% 이상 풀려요. 거의 100% 가까이 풀리죠. 다만 도면에서 이제 몇 가지 빠진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로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막 거의 99% 풀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거 잘 외웁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필수서 받으면 필수에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나오더라. 요 문제 하나 보고 10분 쉬죠. 자, 60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다, 그죠? 60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6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지적공부와 등록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지적도에 토지 소재했어요. 우리는 지적도를 기억하지 말고 소재는 어디 있다? 모든 지적공부 다 있다. 소재, 지번, 장번호 다 있다 했잖아. 그러면 지번은 다 있으니까 지적도 있는 거 맞네. 이렇게 역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적도에 이거 있나가 아니고 소재는 다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맞지. 토지의 이동사유는 이 장이니까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토지대장 있는 거 맞네. 맞죠? 그 다음에 지분은 어디 있어요?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공유지 연명부 있는 거 맞네.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맞네. 색인도는 어디에 있는 거다? 도면에 있는 거다. 도면. 아까 색인도하고 위치 수치는 도면에만 있다 했잖아. 이게 틀렸네. 5번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부를 보면서 뭐가 있더라 이러면 안 돼. 뒤에 걸 보고 바로 풀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분 쉽니다. 좀 많이 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